아버지,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자식이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73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월 8만 원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찾아가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3세의 김철수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지자 두 자식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괜찮은 곳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연금은 월 180만 원입니다. 자식들이 부족한 만큼 보태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했던 노후일까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 대신 월 5만 원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도 비싸고 자식들과 함께 살기엔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불안하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고 간병인도 필요 없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검증된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월 8만 원의 임대료로 제 공간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인정해요. 아버지 결정이 옳았어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라고 말이죠. 이 정보가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부장까지 올라갔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고 작은 딸 지영이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신혼집에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젊을 때는 돈에 대해 별로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민수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들었는데 그때마다 적금을 깨서 냈어요. 지영이 결혼할 때도 예단에 신혼살림까지 3천만 원 정도는 들었죠. 그래도 그땐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퇴직금 5천만 원에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으로 전세 들어가서 연금 18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동네 한 바퀴씩 산책하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아내가 잔치국수도 끓여주고 저는 용돈 5만 원씩 쥐어주고 그런 게 행복이었죠. 그런데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갑작스런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적금을 또 깨야 했어요. 결국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내가 하늘로 가고 난 후 자식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늙은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눈치도 보기 싫었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고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이나 김치찌개 끓여 먹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갈증도 심해지고 체중도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당뇨라는 거예요. 혈당이 300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말하길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렸는데 간호사가 가르쳐줘서 겨우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목까지 저려오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길 당뇨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다고.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발끝 감각이 없으니까 계단을 헛디딜까봐 항상 난간을 꼭 잡고 다녔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인슐린 값만 20만 원, 각종 검사비 15만 원, 물리치료비 15만 원. 합치면 50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연금 180만 원에서 병원비 50만 원 빼면 130만 원인데 관리비에 전기세에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어요. 그래도 그땐 혼자서 살 수 있었어요. 불편하긴 해도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밤늦게 TV 봐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언제든 끓여 먹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소주 한 잔 기울여도 눈치 볼 사람 없고, 그런 자유가 좋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진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30분 넘게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화장실 갈 때도 조심조심,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조심조심. 밤에 잠들기 전에는 혹시 내가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현관 문턱에서 넘어질 뻔했고, 또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 잠들 뻔했어요. 제가 봐도 이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들의 걱정은 더 커졌고,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아들이 처음으로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 나는 아직 그런 곳에 갈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아들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저가 매일 돌봐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계시는 걸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며칠 뒤에는 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자식들은 벌써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부터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인데 간병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려요. 업체에서 나온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하루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있어요. 450만 원이라니요. 제 연금이 18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12시간만 해주시면 얼마예요? 12시간은 하루 8만 원이니까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연금으로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혹시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주 3회 정도만 오는 방문 간병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은 들어요. 결국 간병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간병인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좋은 곳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 간 요양원은 외관부터 호텔 같았어요. 로비도 넓고 깔끔하고
꽃도 많이 놓여 있고 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해드려요. 시설 구경을 하면서 감탄했어요. 방은 넓고 깨끗하고 화장실도 안전바가 잘 설치되어 있고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식사는 영양사가 당뇨 어르신들 전용으로 따로 준비해드리고요. 혈당 관리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물리치료실도 구경했는데 최신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어르신 다리 재활에 정말 좋을 거예요. 전문 물리치료사가 1대1로 맞춤 치료를 해드려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지내면 제가 혼자 고생할 일도 없고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가격을 듣는 순간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간병비, 식비, 프로그램비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300만 원이라니요. 제 연금의 거의 2배였어요. 아들이 얼른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건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두 번째 요양원도 가봤어요. 첫 번째보다는 저렴한 곳이었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세 번째 간 곳은 200만 원이었는데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복도 냄새도 좀 그랬고 어르신들 표정도 밝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박할머니를 만났어요. 요양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여기서 뵀네요. 박할머니는 2년 전에 이 요양원에 입주하신 분이었어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와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자유가 없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먹고 10시에 운동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제 방이긴 하지만 제 집 같지 않아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꼭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워요. 자식들은 안전하고 좋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안 와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첫 번째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응, 시설은 좋더라. 그럼 거기로 정할까요? 제가 매주 보러 올게요. 매주? 네, 꼭 갈게요. 주말마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자식들도 바쁘다 보면 발길이 뜸해질 거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자식들 말처럼 요양원이 안전하고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빠가 요양원 구경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시설은 좋더라. 그런데 비용이. 아,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랑 오빠랑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은 이미 제 미래를 결정해 놓고 있었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마치 제가 처리해야 할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딸이 같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요양원 입주일을 정해야 해요. 방이 많지 않아서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갈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있다고.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450만 원. 이 돈이면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있어. 뭘 더 알아보시려고요? 그냥 일주일만. 그래도 내 인생인데 내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민센터에 들어가니 복지 담당 주무관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 복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주거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김 주무관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예요. 그럼 LH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신청 가능하세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국가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저렴하게 임대해드리는 제도예요. 일반 임대료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저렴한데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보증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월 5만 원이요? 정말요? 자료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시면 신청 가능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39만 원 이하인데 어르신 연금이 180만 원이시면 충분히 해당되세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450만 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저렴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설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낮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국가에서 매입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인 주택만 선별해서 사요. 그리고 무장애 설계로 개조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드려요. 화장실에 안전바도 설치하고 비상벨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서비스였어요. 생활지원사가 주 2회 3회 방문해서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정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경쟁률이 좀 있어요. 특히 수도권은 신청자가 많아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조건이 잘 맞으세요. 신청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다 해당되시네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있다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순위고요. 어르신처럼 일반 신청자는 2순위예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신청서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필요한 서류는 여기서 바로 뽑아드릴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도면 되는데 다 여기서 발급 가능해요. 김 주무관이 컴퓨터 앞에 앉더니 척척 서류를 뽑아주더라고요. 어르신, 신분증만 주시면 제가 다 출력해드릴게요. 10분도 안 돼서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됐어요. 요즘은 정말 편리해졌더라고요. 이제 이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접수 가능해요. 김 주무관이 도와주면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기본 인적 사항하고 현재 거주지, 소득 상황 정도만 적으면 되더라고요.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걸려요. 서류 심사 통과하시면 면접도 있고요. 면접요? 네, 실제 주거 상황이나 건강 상태 같은 걸 확인하는 간단한 면접이에요. 어르신 상황이면 충분히 통과하실 거예요. 신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양원 계약 날짜 정하셨어요? 아직이야. 내가 다른 걸 알아보고 있어서. 뭘 알아보세요? LH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있어. 월 8만 원 정도면 혼자 살 수 있는 집이 있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런 곳은 시설이 안 좋을 거예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아니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시설도 좋고 안전장치도 다 있대. 그래도 아버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겠죠.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 보러 오시면 돼요. 면접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요양원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가? 면접 당일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면접관은 LH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 두 분이었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어르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 상황은 어떠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이 곧 만료돼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1층 집을 찾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직 자식들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면접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건강 상태는 어떠시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당뇨가 있긴 하지만 인슐린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어요. 다만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안심할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조건도 잘 맞으시고 면접도 잘 보셨네요. 2, 3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3일 뒤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제 선택지를 찾은 거였어요.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달 초에 가능해요. 집 주소는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곳이었어요. 월 임대료는 8만 원, 보증금은 200만 원이었어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2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LH 고령자 임대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다음 달부터 그곳에서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응.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안전하고 비용도 월 12만 원이면 돼.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딸도 걱정스럽게 물었어. 아빠,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생활지원사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희들 부담도 안 주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할까?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입주 일주일 전 아들과 딸이 함께 집에 왔어요. 아버지, 정말 가시려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렸어요. 요양원이 더 안전할 텐데. 아니야, 내 결정이야. 그리고 이미 계약도 했어. 딸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도 한번 와서 구경해봐. 생각보다 좋을 거야. 입주 당일, 이삿짐 업체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좋았어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집은 1층이었어요. 계단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방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거실에 방 하나,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어요. 무엇보다 화장실에 안전바가 잘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더라고요. 부엌도 제 키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싱크대 높이도 적당하고 가스레인지 옆에 자동 차단 장치도 있었어요. 혹시 가스를 깜빡하고 켜놓아도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예요.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할머니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2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1층에 관리사무소 있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도 거기 계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각 집 안부 확인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작은 휴게실도 있어요. 첫날 밤 혼자 새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요양원 걱정도 자식들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방문하셨어요. 어르신, 어제 입주하셨죠? 저는 생활지원사 임영이에요.
앞으로 주 2회씩 안부 확인하러 올 거예요. 30대 중반 정도의 친절한 분이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비상벨도 확인해 보실까요? 이 선생님이 침실과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르신, 비상벨 테스트 하신 거죠? 네, 잘 작동하네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하시면 누르세요. 5분 내에 달려갈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 맞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산책,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독서나 TV 시청, 저녁에는 지하 휴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 TV도 있고 책도 있고,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해졌어요. 최할아버지는 저보다 5살 많은 78세인데 3년째 여기 살고 계셨어요. 형님,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요. 전에는 자식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 온 후로는 정말 자유로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정말 좋아. 한번 둘러봐.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게. 처음에는 왜 그렇게 반대했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 몰랐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지영이 남편도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저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건강도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됐어요. 생활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월 임대료 8만 원에 관리비 4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3만 원 정도. 총 15만 원이면 주거비가 다 해결됐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주거비 15만 원, 병원비 50만 원 빼면 115만 원이 남아서 생활비로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했어요. 6개월째 되던 날 자식들이 함께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에도 괜찮은 선택지는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현재 제 생활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하고 동네 산책을 30분 정도 해요. 당뇨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됐고 덕분에 혈당 수치도 많이 안정됐어요. 이웃 어르신들과도 정말 가까워졌어요. 박할머니는 이제 제 음식 친구가 됐고 최할아버지와는 매주 화요일마다 바둑을 둬요.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제가 부담이 아니라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됐거든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같이 저녁 먹고 딸은 가끔 반찬을 해다 줘요. 예전처럼 의무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짜 그리운 마음으로 오는 거죠. 손주들도 이제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제 공간에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월 15만 원 주거비에 병원비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정도 쓰면 연금 180만 원으로도 15만 원 정도 남아요. 이 돈으로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작은 여행도 다녀와요. 몇 달 전에는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도 다녀왔어요. 2박 3일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요양원에 있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이
아들이 요양원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렸어요. 그분도 지금 신청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후의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월 300만 원씩 내고 자유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간병인만이 답이 아닙니다. 월 450만 원씩 내고 남의 손 빌릴 필요 없어요. 자식들과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월 5만 원부터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신청 조건도 어렵지 않아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39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대부분의 연금 수령자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신청도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당일에 모든 서류 출력하고 접수까지 가능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요양원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주변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선택할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당당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노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